네, 이번에는 학생 인권 보장 소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왜 이게 과연 학생 인권을 침해한 사례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학생 인권이란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면서 자유권, 복지권, 평등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학생이라면 학교 생활 안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죠. 자유권은 뭐냐면 교사와 부모의 과도한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자기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아이들도 미성숙한 미성년이긴 하지만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체벌, 언어폭력, 소지품 검사, 종교활동 강제 절대 해서 안 됩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자기 자유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 종교의 자유, 참여의 자유, 이런 다양한 자유들을 가지기 때문이죠. 미성숙하긴 하지만 아이들도 어느 정도 아닌 이런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인정하고 하지 말 건 어쩔 수 없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애들 담배 피고 와서 담배 냄새가 난다. 담배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가방을 다 열어서 소지품을 검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자유권에 위배되는 사례로 우리가 이거를 실시했을 때, 이런 소지품 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학생 인권이 침해된 사례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들도 조심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지권은 뭐냐면 학생의 복지에 대한 보장은 학생이 아직 발달상의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보호자와 사회로부터 돌봄과 보육, 양육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학생의 권리다.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게 복지권이고, 평등권은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그래서 성적 차별, 성차별, 그다음 신분당의 차별, 장애 아동의 수업 참여 배제, 이런 것들이 다 평등권에 위배된 사례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학생 인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게 지키다 보면 이게 진짜 이 정도까지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나 생각하는 게 많으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예시들을 많이 보다 보면.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학생 인권은 법적 그리고 우리가 법률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침해했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 교사분들, 선생님들 오히려 큰 피해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교칙에 있더라도 교칙을 넘어서는 게 법률을 넘어서는 게 헌법이기 때문에 이런 권리들은 다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아이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절대 침해받아서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도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학생 핸드폰 아침에 거는 학교 법원에서 다 잘못된 대우고 처치다. 빨리 해결하라고 다 권고했습니다, 지금. 자, 학생 인권 침해하는 사례 몇 가지 볼 거냐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내가 다 6가지 한번 7, 8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상형 문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휴대폰을 강제로 수거하는 사례. 매일 아침 조례 시간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종례 시간에 돌려주는 생활 규정이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자, 보면 인권위에 따르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을 전면 금지한 A고등학교 생활 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권고가 심해지면 뭐가 되냐면 지시로 바뀝니다. 권고는 일단 빨리 개정하라 이겁니다. 근데 개정 안 되면 무조건 개정해야 된다, 지시가 내려올 겁니다. 고등학교는 매일 이때에서 방과 후가 끝난 오후에 돌려준다. 아이들이 핸드폰 못 쓴다는 거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에서 휴대한 소지와 사용 일체 금지당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이제 진정을 냈다. 수거한 휴대전화가 공기계인지 아닌지 검사하겠다며 담당 교사, 선도부 위원들이 학생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일일이 켜보기도 했고, 공기계를 제출한 학생에 벌점을 부과했다. 이 학교 측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예요.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휴대전화 소지 사용을 금지했고, 학부모들이 교내 사용 금지를 요구했고, 학부모도 동의했다. 그래서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다. 그래서 교사, 학부모, 학생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절차상 정당성을 확보했는 것처럼 보여도
이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칙 규칙은 상관없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면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가 있어요.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유, 이게 침해됐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육 목적을 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전면 금지는 지나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절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이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학교가 발생을 했고 모든 학교들에 똑같은 조치들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서 이런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죠. 사립학교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대답하되 그래도 휴대폰을 최대한 사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사립학교에서 좀 더 유리하겠죠. 사립학교 이제 합격하기에는. 그 다음 학생 인권 침해 사례. 남녀공학인 땡땡 중학교는 지각을 한 여학생을 세워두고 남학생은 운동장 돌기를 시켰다. 이 차별 Q&A에 다 나와있던 거 차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 교육 방식은 차별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한 교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남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여학생들에게 더 많은 힘을 들이게 하거나 어려운 지도를 하는 것은 차별행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체적 차이, 심리적 차이가 있는 게 맞아요, 남자 여자. 그래서 그 차이를 뭔가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 교육 방식은 차별행위가 아닌데 이거는 남학생인데 더 심하게 시킨 거잖아요. 남녀 차별이고 이게 남학생 인권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이런 사례들을 제가 왜 끌고 들어왔냐면 혹시나 이런 사례들을 예시로 두고 뭐가 학생 인권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보라는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생각을 미리 정리해놓고 한번 가시라고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만 중요한 사례들만 뽑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 땡땡이 여자 중학교에는 학급 회장 자격은 학업 성적 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정교회장 부회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부회장에 나오려면 성적 일정 이상 돼야 된다. 근데 이것도 차별이 된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평등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학생이라면 성적 혹은 성적 그 남녀 차별 혹은 뭐 사회적 차별 이런 것들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근데 이건 그거를 위배했어요. 이거는 평등권 엄청 기본적인 권리를 위배한 거예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것도 헌법을 위배한 건 다 잘못된 거예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헌법이 제일 높은 상위권에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걸 어떻게 위배했다. 학교에서 얘기하죠. 우리 학교 교칙 이렇다. 그러면 그 국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교칙이 잘못됐으니까 수정해. 이렇게 다 내려올 겁니다. 그 다음 땡땡 고등학교는 냉당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뭐랑 연관되는 게 또 있냐면 이제 특별반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사립이든 공립이든 뭔가 그 아이들 성적 순대로 해서 뭐 자습실 좋은 거 배치해 준다거나 그것도 차별이라고 없애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권 침해입니다. 그것도 학생 인권. 그 다음에 냉당반 시설이 되는 최신식 정독실을 여기 있네요. 성적 우수사에게만 사용하도록 한다. 차별행위다. 개인 간 경쟁을 통해서 성적 지상주의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특별시 학교에서 이 모든 시설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시 사용 학생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근데 모든 학생이 사용될 수 없다면 성적만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격 기준을 두어서 운영한다. 뭐 돌아가면서 쓰게 한다든지 해야지 성적 우수자에게만 이런 걸 제공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학교에서 임신을 이유로 자퇴를 강요했다. 이것도 차별입니다. 아이가 미성숙한 아이가 성숙한 그 상태로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상태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자퇴해라. 학교에서 어떻게 임신아이가 있을 수 있냐. 뭐 학교 이미지 안 좋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히려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아이가 심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았을 거고 심리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그 부모의 보호를 잘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학교에서 오히려 더 감싸주고 그 아이가 잘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건데 이제 아이가 임신했으니까 넌 자퇴해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도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사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권리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정규 수업 후 교문 앞에 두발 규제 제한을 반대한 유인물을 배포했다. 학생이 좀 똑똑한 거예요. 이 정도 학생이면 똑똑하죠. 두발 규제를 했는데 그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 수업 끝나고 유인물을 자기가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우리 이렇게 두발 제한하는 거는 우리 인권에 침해된다고. 그러면 선도위원회에서 이거 징계 처분해도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유인물을 배포했고 학사 운영이나 다른 수업권의 침해, 다른 사람을 침해한 게 아니잖아요. 공공질서를 깨트린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거. 학생들의 이거를 만약에 징계 처분을 하면 아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걸 보는 거예요. 자유권을 박탈한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비슷한 사례를 두고 이게 과연 학생 인권에 침해된 것을 볼 수 있는가 물어봤다면 여러분들 이제 평등권, 그 다음에 자유권, 아까 복지권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권리가 침해당했냐. 그래서 이거는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 등교 시간 조정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담은 유인물을 발간하러 하는 교장 선생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표현의 자유를 어기는 거예요. 학생들이 등교 조정 시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끼리 설문지하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결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교장 선생님 허락하지 않아. 이거는 표현 자유를 어긴 거다. 교장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릴 권한이 없다. 왜? 교장 선생님이라고 해서 권한을 내렸으면 헌법의 기본 권리를 무시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유권에 위배된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인권 침해 사례. 그래서 앞에서 쭉 달려왔습니다. 결국 학생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이건 답이 없습니다. 학생 인권을 어떻게 하면 보장하냐? 첫 번째, 이런 인권 침해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잘 숙지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학생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사 연수를 하고, 그리고 일단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생활 지도를 지향하고, 그리고 학교 규칙을 정할 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토론과 대화를 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뭔가 학교 규칙을 정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학생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권 보장 방안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끝으로 이제 구상형 문제와 즉답형 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